나스닥은 현재 0.22% 상승한 14,7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보여야 할지 팻말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틀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가주셨어요, 왁스님. 네, 사실 제가 최근에는 매도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매도 전략을 봤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고점 네. 인근에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아. 장이에요. 앞으로 행보 자체가. 네.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한 2~3시간 동안 했어요. 과연 시장에서 지금 증시가 떨어질 요소는 언제 발생을 할까? 지금 증시는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연출은 무엇일까? 이 부분인데 네. 일단 차트 먼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채널에 대한 링이 구성이 되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자, 채널 진폭이 하방으로 그려지는 구간이 이 구간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근데 상단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인데 지금 방금 돌파가 나왔네요. 그죠? 자,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나스닥에 관련해서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대한 채널링이 3파가 나왔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오늘 당일 저점에 대한 표시력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서 상단에 대한 지지값이 밀렸다. 이거는 뭐냐? 상단에 대한 추세 링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상단에 대한 링을. 자, 지금 매수 단가 한번 표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수 포지션 14,735포인트 매수. 14,735포인트. 자, 손절은요. 14,725포인트. 딱 10호만 두세요. 10호. 아시겠죠? 딱 10호만.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유분을 단기 집중해야 될 시기다. 예, 이게 가능성이 오히려 더 넓어진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익절은 14,780까지 보세요. 좀 길게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윗단까지 좀 상승하는 여력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분봉에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이게 뒤집어졌어요. 하단에 대한 매도 랠리 들어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 앵커님하고 좀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증시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금리도 있고요. 네, 또 고용 지표도 있고요. 네, 또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미국채에 지금 집중을 엄청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 국채. 네. 미국 국채가 좀 센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낙폭을 보고 싶다면은 미국채 급등할 때 낙폭이 나올 거예요. 미국채가 급등할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왜 계속 꺼내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근 미국 국채가 굉장히 내려왔죠. 1.2%까지도 내려간 상황인데 1.2%. 자, 최고점이 1.7%에서 1.2%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도 탑다운되고 있어요. 자, 미국 국채가 1.7%에서 1.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명목금리는 뭐냐? 미국 국채예요. 자, 실질 금리에 대한 플러스 전환 있죠. 이 전환이 증시를 낙폭을 일으킬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뭐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인 우리에 대한 금리 가치는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 쏠린다 이거를 계속 얘기 드렸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에요. 자, 이게 급등 나온다면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낙폭이 나와요. 그때. 근데 뭐 다행인지는 몰라도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1.2%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얘기가 많습니다. 뭐 유동성 프리미엄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칭한다면은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국채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상승률이 국채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이게 제자리를 겉도는 거예요. 그럼 증시가 낙폭을 좀 일으키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봐야겠죠. 두 가지를. 1번 뭐냐?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큰 변동을 이룰 것이냐? 앞으로 국채가 큰 변동률을 이룰 것이냐? 그게 한국 증시를 바꿔버려요. 코스피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거는 미국 국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국채. 물가 상승률보다는 미국 국채예요. 물가 상승률은 어차피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미국 국채가 급등이 나온 순간 증시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럼 앞으로 미국 국채가 언제 급등이 나오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네. 최근 미국 국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큰 낙폭을 기록하지 못했던 거는 물가도 같이 내려와서요. 동시에 내려가니까요. 동시에 내리니까. 동시에 내려요. 제가 그걸 일단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리에 맴도는 건데 이게 만약에 급등이 나와버린다면은 네. 실질금리가 회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에서?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죠. 네.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 국채에 대한 급등은 언제 올 것인가 이거겠죠. 그게 아마 이제 증시에 대한 낙폭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오늘부로 미국채 금리랑 오른쪽 보시면 이게 물가 상승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자, 1.7%에서 고점 대비 1.247%까지 최근 떨어졌어요. 근데 10년물 물가 상승률 자체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맴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상위점이에요. 이 이상은 어떻게 보면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단치의 밸류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건 깨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뭐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으로 시장이 변할 것이다 라고서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측정할 것이다. 자, 내용을 지금부터 좀 확실하게 볼 거예요. 내용을. 자, 최근 미국 국채랑 물가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제자리를 겉돌고 있다. 증시가 상단에서 계속 흔드는 국면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얘기만이요. 낮긴 낮은데 당장 오르기도 힘들다.
당장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낮은데 네. 미국 국채가 1.2%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1.7%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오르기도 힘들 때. 그럼 지금 당장은 증시가 떨어질 요소가 없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도출되죠. 자, 향후 1개월 관점에서는 미국 10년물 기준 국채 10년물 국채 기준금리가 1.1%에서 1.4% 박스권 내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상황은 증시가 떨어질 만한 요인은 아닐 수 있겠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증시가. 전전일 저희가 낙폭을 이루었는데 이거 잘하면은 고점 레벨링에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1.5% 돌파 나오고 1.7% 다시 도달해 버리면요, 증시요 이거 못 막습니다.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실제금리에서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히 이해하면 돼요. 간단히 이해하면. 근데 자, 모든 증권사라든가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 1개월 이후에 대한 관점은 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상 연말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을 펼치자면은 테이퍼링이 있겠죠. 네, 그렇죠. 테이퍼링. 네.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내어드릴게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자, 2번은 뭐냐면은 연준의 출구 전략은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요인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이죠. 수요가 축소되면요,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국채 금리는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조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결국은 뭐냐? 1개월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신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굉장히 크지만 이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 겉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단 레벨링에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매도 랠리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차트적으로 지금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1개월 안으로는 뭐 증시가 크게 떨어질 요소는 없다고 요약해 네. 주신 거죠. 자, 지금 잠깐 차트 좀 보면서 얘기를 일봉입니다. 네. 나스닥. 나스닥이 한 번 조정세가 들어가면요, 좀 시게 들어가요. 급격하게 한 번에 시게 들어갑니다. 급격하게. 아이고, 네. 많이. 네. 근데 이번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요인은요, 좀 더 시게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국채 금리가 급등이 들어간다면. 네. 그럼 지금 여건이 과연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고점 레벨링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기인데 가능성은 아직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왜냐? 국채 금리가 저레벨링에 계속적으로 맴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왜냐면은 그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주식 관련해서 비중 포트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이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이게 레벨링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레벨링에 대한 계속적인 이전과 같은 상승은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제 여기 나오면요, 긍정적인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표현. 뭐냐? 여러분 증시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익을 앞으로 맛보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 제가 1년 내내 했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 여건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캐칭하고 설명드리는 상황인데 이건 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증시가 지금은 포트 비중을 반으로 줄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나쁘지 않은 전략. 자, 그러면은 1개월 뒤에 어떠한 지금 상황이 일단 일으켜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연준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 연준이 안 사니까. 안 산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데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발표하는데 수요가 뒤따를까요? 안 따라요. 연준이 사면 다 따라 삽니다. 안전하니까. 연준이 안 사면은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연준 1개월 안에는 어떻게 보면 증시가 상단권에서 조정 모멘텀 계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대. 1개월 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죠? FOMC도 있고요. 잭슨 홀 미팅. 네, 네. 역시 기억해 주시는군요. 실망할 뻔했습니다. 네. 잭슨 홀 회의가 있어요. 잭슨 홀 회의. 8월에. 그 타임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화면 좀 내릴게요. 이제 또 잭슨 홀 미팅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또 바로 영향이 있잖아요. 네. 조금은 무서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 네. 시나리오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준비는 해야죠. 네. 자, 일단은 이번 달에 27일에서 28일 FOMC 회의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좀 여러분들 다가옵니다. 조금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안 보이니까.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27일, 28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일단 1번. 그죠? 근데 네. 앵커님하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파월이 여기서 뭐 던질까요? 기존대로 유지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두 표네요. 두 명 중에. 네. 네,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 26일, 28일 날 그죠? 잭슨홀 회의 미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권의 시각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시사되려면은 1차적으로 네. 뭐가 나와야겠죠? 8월 초에 8월 초에요. 실업수당 등급 건수. 고용 회복이 먼저 고용 드러나야죠. 회복. 예. 네. 고용 회복이 일단은 점진적으로 늘어났다면은 네. 이건 시사가 될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음. 자, 시사라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파월이 나와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테이퍼링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이 정도. 고려해볼 때가 고려는 됐다. 해볼게 우리가 한번. 네. 고려는 해보자. 이거는 좀 지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공식적인 그러니까 네, 언급이 공식화는 아니죠 사실상. 네. 근데 이건 고용 회복이 좀 이제 적정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시사가 되는 거예요. 시사예요. 공식화 발언이 말을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11월 2일, 3일 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페드 회의에서. 페드 회의에서 얘기해야 돼. 페드 회의에서. 공식화는. 네. 자, 우리는 근데 사람들 다 이제 다 눈치채고 있죠. 이제 하네. 이게 8월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시사하더라도 하네. 그러면은 시장 반영 그때부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때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일으켜지냐? 국채 던지겠죠. 네. 안 그래요? 그렇네요. 이때 국채가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채가. 왜냐면은 연준이 앞으로 수요도를 줄인다는 가능성이 시사되면은 시장에서 다 내 돈한테 던지는 겁니다. 야, 지금 국채가 고점인 것 같아? 하면서 지금 국채가 고점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던지자. 그러면 국채 가격은 다운되고 국채 금리가 급등 요인이 나오는 거죠. 그때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좀 시게 드러날 가능성이 일단 시사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8월의 시점 잭슨홀 미팅 시점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때를 논거가 좀 정확히 두 개가 나뉘죠. 언제냐? 네. 자, 1번이 테이퍼링을 과연 시사할 때고, 자, 2번이 네. 순서를 좀 바꿀게요. 1번이 비농업 고용 지수, 선제적인 발표, 비농업 8월 초에 있는 초저 비농업 고용 지수. 2번이 이 잭슨홀 회의 미팅이에요.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되면은 급락 요인 자체가 제기되는 게 사실 기반입니다. 급락이. 이때 조정이 좀 시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조금 준비를 해야죠, 마음에. 8월 초에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 그죠. 두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뭐 금리 얘기는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조금 집중할 요소는 아니에요. 금리는.
자, 저번에 우리가 자, 이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일정대로 가능성이 열어진다면은 이라고 볼게요. 이 가능성이 열어진다면. 자,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사실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유로 매도예요. 수익성이 제일 잘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유로가 떨어질까요? 라고 측측성을 내보낸다면 네. 테이퍼리 시작 직전까지입니다. 직전이면은 제 예상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발표를 하겠죠. 공식화를 하고 네. 예상치로 11월에 공식화를 하고 그리고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잭슨홀 회의 기준으로 내년 올해 12월까지 유로가 매도세로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 12월부터.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 가능성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지금 23년도, 22년도 말 이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기준금리가 이슈가 됐던 거는 페드에서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져서예요. 단순하게. 네. 근데 지금은 집중할 요소가 아닙니다.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졌네. 이거는 즉각적인 반영은 뭐냐면은 이제 출구 전략할 때 됐네. 이거를 얘기할 때가 됐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가리키는 거는 이때예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금리 인상할 때 됐지 뭐. 그때는 이미 받아들임의 시기. 네, 받아들임의 시기죠. 네. 지금이 오히려 이제 점점 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파월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말을 언급하면 그때 나스닥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만약에 갑자기 얘기한다면은 네. 높겠죠. 근데 공식화 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그렇게 할까? 난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비농업 고용지수 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심리가 그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잭슨 올 때 하겠네. 이런 네. 가능성이 포커스에 맞춰지니까. 네. 그냥 그때도 시사를 기준점을 좀 잡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 증시값이 낙폭을 기록하기에는 아직 섣부르지 않을까? 아직 이제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국채금리가 저레벨링 구간에서 아직 급등 요인은 없는데 네. 이게 단서인 거죠, 하나의. 음. 금리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요. 뭐 이주열 총재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네, 정확하게 재료를 던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연말까지 2차례? 내년까지 3차례? 이렇게 재료를 던지잖아요. 그죠?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는 밑밥을 다 깔아놔요. 재료를 다 던져놓는단 말이죠. 미국은 오죽 더 크겠어요. 이제 왜냐면 페드라는 건 세계 중앙은행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인데 네, 그렇죠. 더 많은 더 재료를 조심스러워야죠. 네. 더 조심스러워야죠. 오히려. 왜냐하면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에. 네. 파월이 항상 이제 기자회견 때 정말 긴장을 할 거예요. 실수 안 하기를. 말 한마디 잘못 뱉어버리면은 증시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으로 쭉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장 아직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은 아직 아니다. 현재로서는 상방 레벨링을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오늘. 네. 지금 15,000 레벨링을 도달을 정확하게 못하고 네. 선물 지수로 도달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도달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15,000 레벨링에 도달은 하지만 이게 갱신이 아니라 찍고 내려온다? 이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 거시적인 평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나스닥 코스피 기준으로 3,300 레벨링에서 3,200 레벨링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간이 마의 구간이에요. 정말. 3000 레벨링까지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고점인 거예요. 3000 레벨링 가도요. 역사적인 어떤 고점 인근이에요. 그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칠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공격적인 시기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자, 건가요? 지금 볼게요. 자, 일단은 보면은 네. 자, 지금 증시가 더 올라가죠, 여러분들. 증시가 더 올라갑니다. 네. 네, 상승분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레벨링에서.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근데 보면은 공격적인 시작은 언제냐면 유동성을 퍼부을 때예요. 유동성을. 왜냐하면 돈이 돌 데가 없으니까 증시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때 공격적인 시기예요. 굉장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때 벌었어요. 그렇죠. 이때. 작년에 또 많이 네, 들어가셨고. 이때 벌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더 이때만큼 벌 수 있을까란 기대감을 차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소극적 투자가 오히려 계좌 관리가 유리하게 측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소극적 투자가.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했지만 제가 작년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서울경제 이제 이 시간대 나와서 했던 말이 신고점 갱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을 주장했어요. 지금부터는 주장 못한다는 게 그 가능성이 시사된 거죠. 이 상단 레벨링에서 이 겉돌기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계좌에 대한 수익 확률은 극악으로 내려가요. 저 이때는요 종목 찍으면 올라가요. 유동이 퍼부어지니까. 네. 이때 미국 장에 그 연준이 돈을 정확하게 달러를 찍어낸 양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원화 가치로 5천조예요. 5천조를 그냥 달러로 찍어내서 살린 겁니다. 네. 단기간 내에. 이거 돈이 어디 가겠어요? 증시랑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 패턴도 지금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네. 안 그랬습니까? 결국 여기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낙폭에 대한 어떤 낙폭은 안 일어나요. 낙폭은 이건 가능성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 레벨링에 대한 계단식 박스형 배열이 들어갈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더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실상. 뭐 이제 주식이야 종목별 섹터별로 굉장히 사이클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입 빈도만 한다면은 수익적으로 계속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해도도 저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연준에서 이제는 다음 달에 이걸 암시하는데 상승은 못 가더라도 박스에 대한 랠리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대형주 있죠. 대형주. 네. 코스피 대형주. 나스닥 이제 대형주. S&P 대형주. 대표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차트가 똑같습니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삼성전자 보잖아요. 그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돼버린 거예요. 코스피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징성이기 때문에. 네. 그죠? 사진 않아도 그 일단 차트 확인을 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면서. 그죠?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조정이 드러나면요, 우리 기억을 해봅시다. 2020년도에 코로나 딱 이제 2월 들어서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증시 낙폭 올 때 계좌 상태 다 어떻게 돼요? 못 버텨요. 안절부절하던 기억, 그죠? 근데 지금 유동성 극대화되니까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엄청난 이제 고난이도에 대한 주식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나스닥에 대한 미증시, S&P에 대한 시장 반영이 코스피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 국채가 언제 오를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위험성 대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한 2주에서 3주 사이는 아직 안정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달에 좀 문제가 크게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8월에 마이 8월이죠.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헤지 펀드사에서 이제 주식을 다 던지고 하기 때문에 휴가 시즌 때 이번 달부터 좀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미국채 금리 하방권에 지금 맴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 위험 대비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험 대비를.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